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이 안 될 땐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어떤 분들이 가입이 안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병력이 많거나 또 보험금 청구력이 많거나 하면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영리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좀 불안하다. 앞으로도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심사하면서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득보단 손해를 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가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경각심을 조금 가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시니까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내 몸 관리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잘 가입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가입이 안 될 때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낼 돈으로 당장 병원비 통장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0만 원씩 한 달에 꾸준히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12개월 곱하기 10년 하면 10년이 지나면 1200만 원이 모이는 거고 20년이 지나면 2400만 원 정도가 모이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자금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물론 20년만 딱 모으자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모아 가셔야 돼요. 노후에 병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또 큰 병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 돈은 병원비 외에는 쓰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절대 안 찾는다. 병원비 외에는 절대 안 쓴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이 되진 않죠. 이 돈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은 내가 보험 가입하고 뭐 1, 2년 후에라도 큰 병이 걸리면 보장이 되잖아요. 내가 낸 돈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 돈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당장의 큰 도움은 안 돼도 이제 우리가 꾸준히 건강관리하면서 노후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대부분 큰 질병은 노후에 많이 발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내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비 통장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쪽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질병 쪽은 우리가 조기 발견하면 그만큼 병원비도 적게 나오고 치료도 빠르게 될 수 있다. 암도 뭐 1기, 조기암 이렇게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말기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잘 받으셔서 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지만 걸리더라도 조기 발견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보험이 없을 땐 그만큼 건강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배수의 진을 치려고 아예 일부러 보험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어야 내가 내 건강을 더 잘 지킨다. 더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가입되시는 분들이 일부러 가입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도 있는 것처럼 내가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건강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더 챙기면 좋냐면 평소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습관 조절하는 것도 이거 당연히 다 아시는 부분이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걷기 그리고 뛰기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책들 좋습니다. 걷기의 기적, 걷기의 재발견, 뭐 걷는 사람 하정우 이런 책들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거기서 나온 좋은 내용들 제가 간단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 다른 운동보다 걷는 게 중요하냐면 걷기는 에너지를 적당히 소모하게 만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며 걷는 동안 생각하는 거죠. 또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와 긴장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원래 걷도록 만들어져 있고 걷기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제공하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다. 많이 걸으면 또 피곤하고 피곤하면 자연스레 잠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이 증진이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다리와 근육과 관절 기능이 같이 향상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매일 3에서 5km씩 걷는다면 인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뭐 의학 박사님이 이렇게 말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 등의 기관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5회 이상 걸으라고 조언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걸으실 수 있으실 텐데 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 그리고 회사에서도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걷고 나면 밥 먹고 샤워하고 지쳐 잠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민 걱정이 크게 사라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기분을 내가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의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걷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오면 일단 처방 내리는 게 1, 2주 정도 꾸준히 걷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1, 2주 후에 환자들이 크게 개선이 되거나 아예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호전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걷고 내 몸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땀을 배출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되더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꾸준히 우리가 걷고 꾸준히 뛰고 꾸준히 운동을 하자. 내가 마음에 맞는 어떤 운동이라도 괜찮다. 다른 게 어려우면 걷기부터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땀이 날 때까지 하는 거. 땀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까지 운동을 해서 우리가 건강을 더 잘 챙겨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네 번째는 돈이 많으면 사실 보험이 없어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열심히 살고 자산 축적도 많이 하고 부를 쌓아가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다. 돈 많으면 병원 치료비 내 돈으로 하면 되죠. 뭐 보험이 꼭 필요합니까? 보험 가입 안 되면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해서 더 돈도 많이 모으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소한 우리에겐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병원비 청구가 이렇게 나오면 병원비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고 급여에서도 건강보험이 내주는 부분 그리고 건강보험이 관여는 하지만 내가 내는 부분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단 부담 부분 공단이 다 내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 B하고 C는 우리가 내는 건데 실비보험이 요거를 커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비보험도 가입이 안 될 경우에도 비급여는 우리가 보장을 못 받지만 급여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다. 중증 같은 경우 우리가 걸리면 산정특례 혜택이 있죠. 또 중증 아니라도 산정특례 혜택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의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도 내가 5%만 내면 된다. 그럼 비급여 치료는 최대한 자제하고 급여 치료 위주로 많이 받는다면 우리가 낼 비용도 거의 없는 거죠. 물론 비급여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실비도 가입하고 사실 하는 건데 이런 산정특례 혜택도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엄청납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또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다. 그래서 이 급여 부분에서 B를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그 B의 급여의 본인 부담금 부분에서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하면 그 이상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런 혜택도 있는 거예요. 여기 소득 따라 이제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200만 원 이상 쓰면 돌려주든가 뭐 300, 400 뭐 소득이 더 작으면 그거보다 작은 금액을 써도 그 이상 내는 금액은 다 돌려준다. 건강보험이. 그런 막강한 혜택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가입이 안 돼서 요 비급여 부분 보장을 못 받지만 그래도 적어도 급여 부분만큼은 건강보험이 이렇게 책임을 져준다. 그래도 너무 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결론으로 맞춰볼게요. 5가지 이야기 했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병원비 통장을 당장 만드셔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예방을 하시고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습관도 잘 조절하시고 돈이 많으면 사실 보험 없어도 되니까 자산 축적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런 개인보험, 민영보험 가입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에겐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거는 잘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